봅시다. 자, 오늘부터 수2 할 거고, 극한 뭐 연속 쭉 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수2가, 수1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우리한테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수2는 문제가 대체로 물어보는 게 많아. 왜냐면 함수 구하고, 뭐 함수값 찾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차 함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뭐, 최고차항부터 해가지고 막 구해야 되잖아. 다 구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 채점 기준에 맞춰서 쓰기가 편해. 그 대신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추론 이런 거 할 때 문제 자체가 좀 어렵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대신에 답만 맞출 수 있으면 서술은 좀 할만한. 서술을 할만한. 그리고 뭔가 이제 뭐라 막 많은데 그냥 중요한 것들 몇 개 뽑아서 쓰면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f'(x) 미분해서 막 구했어. 그리고 얘가 0인 점을 찾았어. 그 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극대극소 찾잖아. 근데 막 답지만 이런 거 보면 막 증감표 그려가지고 왜 극대고 왜 극소인지 막 이런 설명을 하거든. 그런 설명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정해진 그 서술 방법에 의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맞출 수만 있으면 답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얘는 뭐 서술에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정해진 것만 좀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값, 다시 극한값을 구해야 돼. 극한값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해? 그냥 구할 때도 있지만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구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하면 나중에 연속 따질 때도 비슷한데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하면 막상 이제 문제 푸는데 서술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이제 힘들어할 만한 거, 애매한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61번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다.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그러면서 루트가 있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분모에 1이 있다 생각하고 유리화하는 거죠.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다. 라는 건 결국 얘가 수렴하는 건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지금 얘가 1차잖아. 그럼 얘도 몇 차여야 되는 거야? 얘도 1차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차수가 맞춰지면서 약분돼서 지워지는 거죠? 그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얘가 왜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의 fx 마이너스 2x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쓰겠다? 얘를 유리화 했으니까 fx의 루트 플러스 2x 분의 fx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러면 분모는 몇 차야? 분모는 1차지. 왜 2차에다가 루트 씌웠고 뒤에 1차인 거니까. 근데 분자는 지금 보기엔 몇 차야? 2차처럼 보이는 거죠? 최고차계수가 4x 제곱처럼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럼 안 되는 거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수렴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차수가 다르면. 그럼 얘가 1이므로 1는 1이므로라는 게 뭔 뜻이야? 수렴함으로 라는 걸 줄여서 쓴 거야 그냥. 1이므로 뭐다? fx는 4x 제곱이 될 거고. 맞죠? 그래야 4x 제곱 지워지면서 이제 차수가 1차로 바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가 4x 제곱이니까 여기 4x 제곱 집어넣으면 뭐야? 분모가 4x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 보면 되는 거니까 4x가 되는 거고 그럼 분자가 뭐가 돼야 돼? 똑같이 1이 되려면 4x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플러스 4x 플러스 c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주저리 막 쓸 필요 없어. 결론만 쓰면 돼.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땐 이렇게 풀겠지. 루트 fx 플러스 2x분의 fx 마이너스 4x제곱 똑같이 써놓고 얘가 일단 4x제곱이고 플러스 뭐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럼 얘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최고차항 보는 거니까 2x겠네. 그럼 2x니까 4x네. 는 1이니까 여기 뭐겠네. 자, 이렇게 쓸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해볼 거잖아. 그치? 근데 결론은 이게 뭐야? 얘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뭐 주저리 쓸 필요 없어요. 이제 혹시나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긴 했냐면 나중에 이제 미분계수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식을 정리할 때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정리하라 라고 나온 적도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미분계수 쓴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f의 마이너스 x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이제 fx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4x제곱 4x제곱 지워질 거고 그러면 8x가 되겠네요. 그렇죠? 는 8이고 는 f0이고 그게 c다. 따라서 fx는 뭐가 나온다? fx는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다. f1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6이다. 해서 끝내면 되는 거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채점 기준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세 개가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렇지? 그래서 요 정도는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나 뭐 계산 틀린 거 있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혹시 매미 소리야? 밖에 들리는 거? 요즘 매미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매미가 맴맴맴 운다 그랬잖아. 뭔지 알지? 이게 아니야. 요즘 그냥 악을 질러. 요즘 매미가 이상해. 우는 소리가. 악을 질러. 2번, 64번 봅시다. 64번 보시면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결국에 fk는 있고요. 얘가 지금 k의 좌극한일 때 2a 플러스 2다. 그랬을 때가 k1, k2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럼 결국에 k1, k2를 집어넣어 볼 건데 당연히 걔가 지금 얘는 a보다 작다, a다, a보다 크다 나눠져 있는 거니까 얘일 때, 얘일 때, 얘일 때 넣어보겠죠? 그치?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K가 A보다 작다일 때를 보겠다, 먼저. 그러면 FK는 뭐고? FK는 K인 거고. 맞죠? A보다 작다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K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뭐다? K겠죠? 그치? A보다 이미 작은 거기 때문에 함수값과 같을 거예요. 따라서 이 K는 2A 플러스 2가 되고 K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다? 가 되는데 우리 지금 K가 A보다 작을 때라고 했는데 K가 A 플러스 1이 됐는데 그럼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K가 A보다 작다 이므로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K가 A일 때 봅시다. K가 A일 때. K가 A일 때를 보시면 FK는 4가 될 거고요. 그치? K가 A일 땐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K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A의 좌극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지? 그치? 그럼 뭐가 된다? K가 된다. 그리고 그게 뭐다? 그게 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K가 A니까. 따라서 A 플러스 4 플러스 A라고 쓸까요? 순서 맞춰서. 4 플러스 A는 2A 플러스 2인 거고 그럼 A는 2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K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얘가 뭐 K1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K가 A보다 크다 할 때 FK는 마찬가지로 K-1인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쓰면 되겠죠. 리미트 X가 K의 좌극한일 때의 FX는 똑같이 K-1이겠죠. 경계값이 아니니까. 따라서 2K-2는 2A 플러스 2인 거고 2A 플러스 2인 거고 그랬을 때 그렇죠? 된 거고 그러면 넘기면 4니까 K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4. 맞나요?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2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왜? A가 2니까. 그래서 K1 더하기 K2는 6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 잡으라고 하면 첫 번째에서 안 된다, 두 번째에서 얘다, 세 번째에서 얘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67번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gx의 값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에 x가 k로 간다는데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라는 말이면 결국에 fx-gx가 모든 실수에서 수렴한다는 거야. 맞지? K가 뭐든 간에 fx-gx 값이 존재한다. 즉 fx-gx가 수렴한다. 그런데 얘는 지금 1에서 1 넣어봤을 때 1에서 불연속이고 또는 1에서 자극한 우칸이 다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A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둘을 뺐을 때 수렴해야 돼.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A가 1이어야 돼. 맞나요? 지금 쟤도 자극한 우칸이 다르고 얘도 자극한 우칸이 다른 상황에서 둘을 뺐어. 근데 갑자기 다 같아지더래.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맞지? 맞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로 A가 1이 아니다일 때 A가 1이 아니면 A가 1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A가 1이 아니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의 fx-gx는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치? 1의 좌극한일 때 fx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의 좌극한이니까 4-g 1이 될 거고요. A가 1이 아니니까 G는 G1이 뭐든 간에 연속이야. 상관없어.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x-gx는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g1이지.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A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A가 1이라고 쓰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되겠죠. 그 이유는 1이 아니면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어차피 얘와 얘는 같을 수 없지. 4-g1과 -2-g1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A에다가 1을 집어넣어 놓고 보면 A에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결국에는 한 번 더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의 fx-gx는 이젠 뭐가 된다? 1 집어넣으면 4-g1인데 g1이 뭐야? 1의 좌극한 여기가 1 집어넣겠죠?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다? 4-2가 되거든 2다. 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의 fx-gx는 뭐다? 밑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맞죠? 1 집어넣으시면 따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2고 그럼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치?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본 요 세 문제, 연달아 세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쉽죠? 어렵지 않죠? 그렇지? 그리고 채점 기준은 딱 지금 3개 내지는 4개가 명확하게 있는 애들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 70번 봅시다. 그럼 70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보시면 fx와 4x를 비교했을 때 fx와 4x를 비교했을 때 fx가 작으면 fx가 나오는 거고 fx와 4x를 비교했을 때 4x가 작으면 4x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fx와 4x를 비교해 놓고 작은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지금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다시 4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작은 걸 선택하겠다는 거 4x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중간에 변해. 함수가. 그렇지만 만나지 않거나 접하는 경우에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4x로 고정이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뭐라고 되냐면 실수 t에 대하여 y는 t와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건데 그 ht가 다음과 같다. 0의 우극한일 때와 0의 좌극한일 때를 기준으로 우극한일 때가 더 교점의 개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결론적으로 다르다는 거잖아.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접하거나 안 만나면 함수가 안 변하잖아. 함수가 안 변하면 내가 여기다가 y는 t를 그렸을 때 교점 변해 안 변해? 얘들아 4x와 y는 t의 교점의 개수 변해 안 변해? 전부 다 한 개로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괜찮니?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곧 gx가 되는 거야. gx와 ht와의 교점은 전부 다 한 개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가족권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 하면 된다? fx와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쓸까요? fx는 4x에서 뭐 교점이 두 개다. 다시 교점이 한 개 또는 0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gx는 뭐가 된다? gx는 4x다. 맞죠? 방금 이렇게 설명해줬잖아. 따라서 가족권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fx는 4x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끝나겠네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설명을 한 거고 근데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꼭지점보다 이쪽으로 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결국 계속 뭐야? 계속 증가만 하지. 맞죠? 그러면 노란색 그래프면 계속 증가만 하면 뭐야? 얘도 전부 다 한 개야. 교점이.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뭐 여기서니까 내려가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돼?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어. 그러니까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변해 안 변해? 변하겠지. 얘들아 계속 증가하는 함수 또는 계속 감소하는 함수는 교점의 개수가 동일해. 근데 증가 감소가 바뀌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뀐다는 소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안 만나거나 접하면 안 돼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축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축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 함수가 된다. 그러니까 또 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축보다 왼쪽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는 서술을 뭐 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지금 함수 2차 함수가 있는데 fx에
fx는 이렇게 써볼까요? 최고차항의 수 a에 x-p의 제곱, x-m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x-m의 제곱 플러스 b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되는 거야? 축이 m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a라고 쓸 필요 없겠네요. 최고차항의 수 1이라고 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m의 제곱 플러스 b, 뭐 x-a의 제곱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얘가 되고, fx는 4x의 근,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내가 해볼게. 여기가 알파와 베타인 거야. 이제 두 개인 거 알았으니까. 맞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알파와 베타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거나 같다일 때 뭐가 된다? gx는 증가함수다. 따라서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뭐 m보다 작을 수는 없어.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알파는 m보다 작고 베타는 m보다 크다가 이제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gx는 둘로 나뉘게 된다. 어떻게 나뉘게 된다? 여기서 요렇게니까 x가 알파보다 작을 때, 그 다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가 된다? 알파보다 작으면 4x가 되는 거고요.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fx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다시 4x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에서의 개수가 우극한이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0이라는 값에서 일단은 뭐 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야 돼. 그러면서 우극한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그러면 언제 불연속이야? 언제 바뀌어? 여기서는 한 개죠, 교점. 언제 두 개로 바뀌고? 요때 두 개로 바뀌고요. 맞죠? 요때 두 개로 바뀌고 다시 세 개가 됐다가 요때 두 개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가? 그러면서 한 개로 다시 바뀌지.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중에 우극한이 더 클 때가 언제야? 얘죠, 얘. 얘의 좌극한은 한 개. 얘의 우극한은 두 개인 거잖아. 우극한은 세 개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니? 얘가 0이 돼야 0의 좌극한에선 교점이 한 개, 0의 우극한에선 교점이 세 개가 된다고. 맞죠?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거든. 그럼 h-2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얘는 고정이야. 근데 h1과 h4가 몇인진 몰라. 근데 다 더했을 때 6이래. 그러면 얘가 한 개고 얘는 두 개고 여기서 세 개고 여기서 두 개고 여기서 한 개야. 그러면 1 더하기 몇 더하기 몇이 6이 되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은 어디 있는 거고 1은 요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 두 개짜리가 4가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괜찮아?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즉 2차 함수의 꼭지점이 0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갈아타는 이 지점 여기가 우리 방금 이제 알파라고 했죠? 그치? 그럼 알파 콤마 몇을 지난다? 알파 콤마 4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gx 이제 확정 지었고요. gx 확정 지었고요. 그 다음에 ht도 확정 지어보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써볼까요? ht는 그럼 여기서 t값이 뭐보다 작으면 우리 여기 꼭지점을 b라고 뒀기 때문에 b보다 작으면 한 개인 거고 t가 b일 때는 두 개인 거고요. t가 b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을 때? 얘보다 작을 때지. 근데 얘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4라는 걸 구한 건데 구하기 전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알파라고 뒀잖아. 그치? 그럼 교점에 y좌표인 거잖아. 맞죠? 근데 뭐와 뭐의 교점이야? 얘와 얘의 교점이지? 그럼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뭐보다 작다? 4알파보다 작을 때 4알파보다 작을 때는 3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4알파일 땐 2개인 거고 마지막으로 t가 4알파보다 클 땐 1개겠지. 했지? 그럼 함수 찾았으면 끝나는 거야. 따라서 b는 0이고요. b는 0이고요. 나 조건 때문에, 가조건 때문에. 가조건 때문에 b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조건에서 어떻게 된다? 나조건에서 지금 4알파 4알파는 4다. 그러니까 알파는 몇이다? 1이다. 그러면 fx는 뭐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fx는 x-m의 제곱 플러스 0. 그러니까 얘 지우면 되겠죠. x-m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죠? 그런데 알파가 1이야. 그럼 이 점이 뭐가 된다고? 지금 1,4가 된다고. 그 1,4를 누가 지나? 얘를 지나는 거잖아. 얘가 지나 fx가 1,4에서 만나는 거야. 4x랑.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4는 1-m의 제곱이고 그럼 1-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m은 양수여야 되니까. 따라서 m은 뭐다? 넘기고 넘기면 3이다. 그러니까 fx는 x-3의 제곱이고 f7은 4, 4, 16이다. 이렇게 적는 거죠. 좀 칸이 좀 부족해서 세로로 쭉 내려오긴 했는데 이건 그냥 오른쪽으로 쭉 쓰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채점 기준은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판별시트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 아니면 두 번째로 교점이 2개인데 그게 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 둘 중 하나가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고 뭐 둘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아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기에서 gx 찾고 ht 찾는 건데 gx 찾고 ht 찾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둘 중 하나가. 근데 이제 gx는 문제에서 준 거니까 사실상 ht를 찾는 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알겠죠? gx는 웬만하면 이제 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b값 찾은 거 b값 찾아놓고 뭘 찾았어? 우리 결국 fx 찾았죠? 그럼 얘가 세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답을 찾는 게 네 번째가 될 거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얘가 두 번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둘 중 하나가 첫 번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근데 내가 미지수를 이렇게 설정하긴 했는데 미지수는 이제 본인이 설정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내가 지금 m이라고 했는데 a, b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73번 73번 보시면 이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은 0과 2뿐이다 그랬을 때 f4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x가 1로 갈 때 분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분자도 기본적으로 0으로 가야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3이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 그냥 fx를 시작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값이 0과 2인 거니까 만약에 k가 0과 2가 아니라면 얘는 다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0과 2가 아닐 때는 x-1이 약분돼야 된다는 소리야. 맞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얘고 k가 0과 2가 아니다일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곱하기 fx 플러스 fk 분의 fx 플러스 3은 수렴함으로 뭐다? f1
플러스 3은 0이다. 썼을 때 0이다. 1로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은 0인 거고, 그럼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럼 fx 설정한 거야. 그럼 fx 설정했으니까 집어넣을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 플러스 fk 분해. 집어넣으시면 ax제곱에 플러스 bx까지는 동일하고 c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보면 c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 이렇게 남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어차피 우리 1 넣었을 때 0 된다는 거 아니까 x-1이 약분이 될 거야. 그래서 약분해서 써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에는 이제 fx 플러스 fk만 남을 거고 분해. 얘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1로 했을 때 ax에 거를 쓸 필요 없지. ax에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보면 k가 0과 2일 때 뭐가 된다라는 거야?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0과 2일 때 얘가 수렴하지 않으려면 0과 2일 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맞지? 얘가 0일 때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k가 이제는 0일 때부터 볼게. k가 0일 때 fx 플러스 f0은 뭐야 되는 거고, 다시 fx가 아니라 f1이겠죠? x가 1로 가니까 은 0이어야 되는 거고, 또 k가 2일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1 더하기 f2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럼 따라서 뭐가 된다? f0은 f2는 마이너스 f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 어차피 여기서 f1이 몇이라는 걸 구했어. 이미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구했잖아. 그러니까 는 뭐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fx가 우리 어디니? 얘고 그거 집어넣었으니까 f0은 0, 0이어서 c인데 c가 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그게 3인 거고, f2는 2 집어넣으시면 4a에 플러스 2b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3이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b 나오죠. 그럼 끝나는 거죠. 됐죠? 그럼 a는 몇이고 b는 몇이고 fx는 몇이다가 나오겠죠? 그리고 f4는 몇이다. 그 뒤에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는 쓰는 게 좋겠네요. 뒤에 서술할 때 보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서술할 때 필요하니까. 얘가 나오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쭉 넘어가서 여기서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fx 찾는 거 세 번째, f4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f1은 마이너스 3이다. f1 플러스 3이 0이다랑 f1은 마이너스 3이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저렇게 한 번은 바꿔서 쓰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막 장황하게 쓸 필요 없다라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니까 분자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지.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수렴함으로 라고 적기 때문에 저 정도는 적어야 돼. 알겠죠? 수렴하니까 그렇게 된다 정도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볼게요. 그 다음 6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어떤 자연수 n과 어떤 실수 p, 그러니까 자연수도 그렇고 자연수 n도 그렇고 p도 그렇고 어떤이야? 맞죠?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자연수 n과 어떤 실수 p에 대하여
얘가 4P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뭐 P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요런 거 앞으로 F 안에 X분의 1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얘를 T로 치환해서 보세요. 왜냐면 저렇게 안 보면 분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이상해져. 그리고 식이 생각하기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저런 게 나오면 그냥 T로 치환해봐.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F의 X분의 1은 4P에서 X분의 1은 T 라고 하면 뭐가 된다? 리미트 T는 0의 우극한이겠죠? 무한대를 거꾸로 돌린 거니까. 무한대를 거꾸로 돌린 거니까 0으로 갈 건데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 그럼 얘는 뭐가 돼? T의 N제곱 분의 FT가 되고 그게 4P다가 되는 거야. 맞죠? 그렇죠? 그러면 fx의 최고차항은 뭐다? 4px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x가 최고차항이 아니죠. 지금 t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다시 fx는 다시 얘가 지금 t의 n제곱으로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 약분돼서 사라지고 4p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fx는 뭐다? t의 n제곱 곱하기 gt t가 x의 n제곱 x의 n제곱해서 약분되고 남는 게 4p니까 그냥 이렇게 gx 이렇게 쓸까요? g가 지금 따로 없죠. gx다. 고 g 0은 4p다. 이렇게 쓸까요? x의 n제곱이 인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만 남는 건데 거기다가 0을 넣었을 때 4p가 돼야 된다라는 거.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n이 몇일지를 우리 지금부터 따져줘야 되는 거야. n이 1일 때부터 따져주시면 되겠죠. 그치? n이 1일 때부터 따져주면 어떻게 되는지가 쭉 나올 거니까 첫 번째로 n이 1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넣어보시면 2x분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xgx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는 p인 거지. 맞죠? 얘 임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얘가 1차식이니까 얘도 1차식이어야 된다고 분자도. 그러면 여기에는 2x제곱이 사라져야 된다고. 따라서 xgx 이렇게 쓸까요? xgx는 일단 모여야 되고 마이너스 2x제곱이어야 되고요. 그래야 지워질 거니까. 그래야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괜찮니? 괜찮아? 그 다음에 지워졌어. 그럼 x만 남을 거야. 근데 우리 지금 0 넣었을 때 4p인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야. 근데 여기 x가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죠. 그리고 0 넣었을 때 4p니까 플러스 4p겠지. 뭔 느낌이지 얘가? 그럼 거기다가 x로 곱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4p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가? 0 넣었을 때 4p니까. 그러면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된다? 얘 집어넣으면 2x제곱 지워질 거고요. 얘니까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4p 마이너스 1의 x는 p. 그러면 4p 마이너스 1은 2p고 p는 몇이다? 2p니까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fx는 뭐다? 첫 번째 나오는 fx는 x 곱하기 gx인데 gx가 2x 플러스 4p니까 2.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2x제곱 플러스 2x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니까 0 이렇게 되겠네. 됐죠? 됐죠? 얘를 좀 더 이제 뒤에가 만약에 너무 길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줄여야 되잖아. 왜냐면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얘를 안 쓸 수는 없는데 좀 줄여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 임으로 얘가 너무 길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한 번에 gx로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썼던 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줄여야 되면 뒤에가 너무 길어서 줄여야 되면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p 이렇게 그냥 바로 바꾸고 집어넣었다고 해서 따라서 p는 2분의 1 쓰고 바로 여기로 넘어가서 계산 이런 식으로 바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너무 길면 근데 만약에 뒤에가 짧아 그럼 그냥 썼던 거 그대로 쓰면 되고 알겠지? 줄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n이 2일 때 보면 되겠지? n이 2라고 하면 fx는 뭐가 되는 거고 fx는 x제곱 gx가 되는 거고요. x제곱 gx가 되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집어넣으면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분의 얘니까 x제곱 g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또 p로 수렴하는 거잖아. p임으로. 얘가 2차식이니까 분자도 2차식이어야 돼. 그럼 gx가 몇 차식이어야 되는 거야? gx가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야. 2차식이 되려면. 맞죠? gx가 1차면 얘가 3차가 돼.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지. 맞지? 얘가 2차식이려면 gx는 이제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gx가 뭐가 돼? 그냥 4p가 되는 거야. 0 넣었을 때 4p니까. 맞죠? 그냥 4p가 되는 거고 그냥 4p 집어넣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지금 얘는 1분의 최고차항 보면 1분의 4p 플러스 2니까 4p 플러스 2는 p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p는 뭐가 돼?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럼 gx는 뭐고? 여기 위에다 쓸게요. 칸이 없어서. 다시 fx는 뭐가 되고? x제곱에 4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3분의 한 번에 써서 8 x제곱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합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마지막 뭐 하면 돼? n이 3보다 클 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쓰시면 되겠죠. 왜? 얘가 3보다 크면 fx가 3차 이상일 거니까 불가능한 거야. 알겠죠? 따라서 답은 0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써보면 채점 기준 잡으면 얘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뒤에서 힘을 준다 그러면 여기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얘가 안 된다는 거 하나 답 하나 이렇게 4개 그래서 5개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얘 하나 5개 근데 당연히 이 전체가 채점 기준이 된다는 게 아니야. 뭐야? f-1이 0이 된다가 채점 기준인 거야. 맞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딨어? f-1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가 채점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결국엔 그게 뭐일 때? n이 2일 때. 그 채점 기준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n이 2일 때 f-1은 얘다. 그 중간 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버릴 거면 중간 과정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길다 그러면. 쓰는 칸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을 버리라는 게 결론은 n이 1일 때 0이 나오고 n이 2일 때 얘가 나오고 n이 3 이상일 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n에다가 1부터 쭉 집어넣어봐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차수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니까 풀이가. 그 다음에 79번. 79번이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루트 x 위의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Q에서 직선 OP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PH-QH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요 점이 T제곱 콤마 T가 되는 거고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T분의 1이 되겠네요. 맞죠? T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를 지나는 애래. 그럼 요 직선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 전개 보시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Q의 좌표는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T제곱 플러스 T, 0이 됩니다. Q의 좌표는. 맞죠? 일단 문제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pH의 길이와 QH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건데 pH 길이와 QH를 구하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pH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pH를 직접 구하려면 요 점을 구해야 되는데 요 점은 또 수선의 발을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Q부터 구할 거고 그 다음에 Q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야 되니까. 맞나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은 기울기가 T분의 1이어서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둘 중에 이 점의 좌표를 직접 구할 거냐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냐는 일단 식부터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계산이. 제가 지금 T분의 1이라 살짝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직선 PQ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직선 PQ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T제곱에 플러스 T가 된다. 따라서 Q는 T제곱 플러스 T, 0이 된다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직선 OP Y는 계산은 옆에다 하자. Y는 기울기 T분의 1에 X-T제곱 플러스 T인 거니까 계산해보시면 T분의 1X가 되겠네요. 맞죠? 뭐 뒤에 거 할 필요도 없이 사실 0,0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T 반대로 넘기면 X-TY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양변에 T 곱해서 넘긴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QH의 길이는 뭐가 되나? 루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아시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 플러스 T제곱 분의 절대값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맞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T제곱 플러스 T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이거 보면 그럼 루트에 1 플러스 T제곱 분의 이거 정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절대값도 없앨게.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을 없앨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그렇게까지 식이 지저분한 건 아니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구할게요. PQ의 길이는 보다 루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요 길이가 T고요. 요 길이가 T제곱이에요. 맞죠? 여기가 T고 요 길이가 T예요. 이렇게. 맞죠? 길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는 그냥 이렇게 C보다는 그냥 바로 T니까 루트 2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PH의 길이는 뭐다? 얘가 이제 좀 길게 써야겠지. PH의 길이는 J제곱 2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제곱 분의 T제곱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얘 한 번만 정리할까?
얘는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루트는 마지막에 쓰고 얘 계산해보시면 2t제곱에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맞죠? 이렇게 통분하면 이렇게 될 거 마이너스에 t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인 거고요. 요거 전개해보시면 2t 4제곱 플러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t 4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빼면 이렇게 되니까 t 4제곱에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플러스 t제곱 의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t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t제곱으로 묶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는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으로 묶으면 t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pH가 얘니까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t-1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QH는 제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t제곱 분의 t제곱 플러스 t는 t제곱 없어지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해서 꺼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 최종 답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H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pH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어떻게 구하냐는 크게 상관없지만 결론 결국엔 pH, QH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PQ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애매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이 빗변을 구한 건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선의 발을 통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푸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 맞지? 엄청 복잡하겠지만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PQ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간단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가 2점, 2점, 3점, 3점 이런 식으로 아니면 2점, 3점, 3점, 2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결국에 됐나요? 중간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럼 넘어가셔서 실력 완성 봅시다. 레벨 3 그러면 보시면 얘들 일단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벨 3를 수업을 하긴 하지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레벨 2까지만 하세요. 알겠죠? 레벨 3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너무 어려우면 일단 레벨 2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좀 풀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지? 레벨 3는 해봤자 2문제 나오는 거고 그 2문제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진 않아. 그러니까 풀면 당연히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풀면 좋은데 그걸 다 풀겠다고 이제 다른 문제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1단계는 이제 스텝 2까지는 다 푸는 거 예제 유제랑 그래서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완벽하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우리 레벨 3 문제는 계속 볼 거니까 여러 번 보다 보면 또 볼 거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봅시다. 82번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얘의 값이 존재하는 a는 3밖에 없다. 그러니까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성립을 한다. 근데 a가 3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말인 거야. 그러면 지금 얘를 봤을 때 절대값 fx-fx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fx가 양수면 0이죠. 근데 fx가 양수가 아니면 음수면 마이너스 2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되는, 이거 쓰지 마세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 되는 거고,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2fx인데 마이너스 2fx니까 당연히 얘는 양수겠지. 얘가 음수니까. 맞아? 그러면 x를 a로 보냈을 때 분모는 0으로 가. 근데 만약에 fx가 음수면 어디로 가? 분자는 양수로 가.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양수로 가니까 당연히 수렴할 수 없지. 맞죠? 그러면 얘를 성립하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x를 a로 보냈을 때 라는 거잖아. x를 a로 보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수렴하는 거고요. 0분의 0 꼴이니까. 뭔 느낌인지 이해가? 다시 제에서 x를 a로 보냈을 때 분모는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만약에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면 수렴할 수 있는 거고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수렴할 수 없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제의 값이 존재한다. 제가 수렴하는 a는 3밖에 없다. 그 말은 뭐야? 3일 때만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는 다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3일 때만 0이고 왜냐면 0보다 커져버리면 3일 때 당연히 0보다 클 수 있지. 근데 3일 때만 0보다 크냐고. 그게 아니잖아. 나머지 애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그럼 3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뭔 소린지. 그럼 그거를 어떻게 쓰면 되느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는 0일 거고 fx가 0보다 작다일 때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2fx고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는 수렴함으로 fx는 뭐다? fx는 최고차항에서 원래는 a지만 저기 a가 있으니까는 뭐 b라고 쓰셔도 될 것 같은데 b도 밑에 있네요. 모든 실수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p라고 쓸게요. p에 x-3의 제곱이고 p는 음수다라는 것까지 적어줄 수 있겠지.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됐죠? 됐죠? 결론은 뭐야? 0분의 0꼴을 만드는 애가 3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3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저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고 나 조건에 모든 실수 b에 대하여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 플러스 2분의 f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x 플러스 2의 값이 존재한다. b가 뭐든 간에 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구했잖아. 그리고 여기가 3이라는 것도 구했잖아. 그러면 f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점은 몇 개야? f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점은 무조건 2개여야 되는 거야. 맞죠? 왜? f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은 무조건 2개여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된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인데? 2개인데 모든 실수에 성립해야 돼. 그 말은 얘가 0이 될 때 모두 얘도 0이 된다라는 소리. 그치? 그래 내가 여기가 기준이 3이니까 얘를 3 마이너스 알파라고 두고 얘를 3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3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으면 몇이다? 0이다라고. 맞죠? 근데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봐. 그럼 f에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에 3 마이너스 알파니까 5 마이너스 알파는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얘가 0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3 플러스 알파 집어넣어볼게. 3 플러스 알파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알파 곱하기 f에 3 플러스 알파가 5 플러스 알파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0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0이겠죠. 또 얘가 0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0이겠지. 근데 우리 fx가 0인 점은 뭐밖에 없어? fx가 0인 건 3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 또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거나인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3이려면 알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맞죠? 근데 우리 지금 뭐야? 3 마이너스 알파, 3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가 3일 거니까 알파는 몇인 거야? 알파가 2인 거네. 맞죠? 그럼 알파 2 넣으면 성립하네. 괜찮네. 그러니까 알파는 2겠네. 그러니까 뭐야? 1과 5에서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1 넣든 5 넣든 마이너스 2인 거니까 P값을 구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서술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넣으시면 돼요. 나에서. 나에서 쓰기 전에 이렇게 요거부터 봅시다. fx 플러스 2는 0에서 x는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아니면 3-알파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고 베타가 더 크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 놓고 그냥 집어넣을게요. x 리미트 x가 b로 갈 때 fx 플러스 2 분의 f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x 플러스 2인데 지금 fx가 얘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맞죠?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는 리미트 x가 b로 갈 때 지금 분모는 그대로 씁시다. 그 분모는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2분의 얘 x-2 집어넣으면 p의 x-5의 제곱 p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넣으면 x-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냥 집어넣은 거야. 얘고 그러면 b가 알파일 때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의 x 플러스 2분의 p제곱에 x-5의 제곱 x-1의 제곱은 뭐함으로? 수렴함으로 뭐 해야 된다 알파는 이다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따라서 f1 플러스 2는 0인 거고 p는 1 집어넣어 보시면 1 넣으면 계산했느냐? 4p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F5는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 요거 fx를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얘도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아까 했던 것처럼 f1이 마이너스 2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지? 그치? 근데 뭐 이렇게 쓰든 이것 때문에 틀리고 그러진 않아요. 둘 다 똑같은 건데 일단은 둘 중 하나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랑 요거 이렇게 4개 들어가게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간 과정에서 알파, 베타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설정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x를 일단 첫 번째 가조건을 해석했으니까 가조건을 해석했을 때 px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그 p를 구하기 위한 함수값 하나 그 다음에 p를 구한 다음에 fx 찾은 거 하나 답 찾는 거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채점 기준 4개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지금 봤을 때 구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서술을 뭐 그렇게까지 막 눈여겨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뭐 엄청난 것도 없어. 해놓고 집어넣고 계산한 거 말고는 없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5번에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지금 a라는 애를 원소로 갔는데 그 a라는 애는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제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애들이 쟤인 거야. 맞죠? 그랬을 때 그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이라 이게 뭔 소리야? 결국엔 얘는 이 집합은 a를 원소로 갖는 애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a를 원소로 갖는 애를 해서 만들었어, 집합을. 그랬더니 얘와 얘래. 그러니까 이 둘의 값은 뭘 얘기하는 거야? a 값을 얘기하겠죠. 맞아? 이 집합이 얘라는 건 a가 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해보는 거야? a에다가 마이너스 1과 0을 집어넣어 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플러스 x분의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아져. 그럼 몇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1로 수렴해야 되잖아. 그럼 1로 수렴해야 되잖아. 근데 1이 아니라 2분의 3으로 수렴하더래.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야? 모분의 모꼴이구나. 0분의 0꼴이구나.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0을 집어넣었을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서술할 때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 유리함수에서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가 있으면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1로 쪼갰던 거 기억나니? 유리함수에서 얘도 마찬가지야. 왜? fx 플러스 fx 다시 fx 플러스 x분의 fx 플러스 2x가 있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fx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1로 쪼개면 얘로 쪼개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1 플러스 fx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1이 돼. 는 2분의 3인 거니까 넘기면 얘는 그냥 2분의 1이다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서술 한번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플러스 x분의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어떻게 쪼개 쓸 수 있다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1 플러스 fx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는 2분의 3이다. 따라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플러스 x분의 x 플러스 1은 2분의 1이므로 분자 지금 어디로 가? 분자 0으로 가죠? 분자 0으로 가는데 전체가 2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분모도 0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이고 f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0인 거니까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fx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인 거고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애겠구나. 그럼 내가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ab가 없죠 지금? a, b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얘를 그냥 px 플러스 q라고 둘게요. px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걸 집어넣으면 약분되면서 여기에 대한 식도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써보면 얘고 fx는 이제 fx 플러스 x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x 플러스 1이 약분될 거니까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뭐가 되는 거다?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2가 되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까지 써볼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넘어가면 되겠어? a가 0일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x분의 x분의 fx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지금 얘 계산해 보시면 지금 0분의 0꼴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x가 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0, 0이니까 q네 q. 그렇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0분의 0꼴인지 확인해볼까? q분의 여기 0 집어넣으면 q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 0 집어넣으면 q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럼 이게 2분의 3?
될 수 있네. Q가 2면 되네. 그럼 끝났네요. 그럼 Q분의 Q 플러스 1이 되고 는 2분의 3. 그러니까 Q는 뭐가 나와? Q는 2고 P는 마이너스 1가 바로 나오네요. 그치?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에 p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도 fx를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개해서 식을 한번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는 얘를 쓰면 웬만하면 맞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전개해서 한 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 f1이 몇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연히 fx 찾는 거 그 다음에 f1 찾는 거 이렇게 세 개는 고정적으로 왜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이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하나 정도 더 찾는다 그러면 이제 fx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찾은 요 식 찾는 거 아니면 pq 찾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pq를 찾으면 fx가 나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요거 아니면 뭐 중간식 하나 요 정도? 근데 그거는 뭐 사실 요 안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뭐 이 네 개 안에서 하나 걸러질 거예요. 근데 뭐 그거 하나는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아니고 결국 저 안에서 하나 걸러질 거고 이렇게 세 개는 고정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꼭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2를 그냥 풀던 방식대로 풀면 돼. 우리가 풀던 거와 다를 게 별로 없어, 수2는. 수1은 그래도 좀 서술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데 수2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냥 수능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로피탈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고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뭐 수능 문제 푸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번에 실수 P에 대하여 fx는 x와 x 플러스 p는 아닌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하여 gt가 뭐냐 t의 우극한일 때의 얘와 t의 자극한일 때의 얘를 더한 거다. 그랬을 때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그래서 얘가 다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잖아. 뭐 그렇게 나올 확률이 높진 않아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합시다. 보시면 지금 실수 t에 대해 fx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인 거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인 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p가 양수야.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색칠돼 있을 거고요. 여기 뜨면서 이렇게 갈 거고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p가 음수면 이렇게 될 거고 낮아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예요. fx는 첫 번째 거 아니면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t의 우극한일 때와 t의 자극한일 때래요. t의 우극한일 때 fx를 더한 거고 t의 자극한일 때 얘인데 얘는 결국에 그럼 뭐가 된다? t의 자극한을 집어넣으시면 f에 2 플러스 t의 자극한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만 보면.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뭐를 더해라? 2를 더해라. 뭐 이 소리예요. 여기다 2를 더해라. 그랬을 때 g-1을 한번 구해보래. g-1이라는 건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보라는 거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얘가 지금 얘들아 얘가 1이야 얘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럼 그때의 함수값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얘야. 그거의 무슨 극한이야? 그거의 좌극한이잖아. 그거의 좌극하니까 얘예요. 얘 왼쪽 거. 1을 기준으로 왼쪽 거. 여기서 2를 더한 거니까 1. 그럼 얘는 뭐야? 1이지. 그럼 마이너스 1과 1 더하는 거니까 0 맞네요. 쓸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되겠어? 서술할 때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리미트?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g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일 때의 fx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다시 맞죠?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이죠. 자극한일 때의 f의 x 플러스 2고 는 뭐 더하기 뭐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고 그게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P가 양수일 때 T의 값이 증가하면 GT도 증가하냐? 증가함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P가 양수면 저렇게 생긴 거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떠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자. 얘 입장에서 T의 우극한일 때 fx 볼게요. T가 여기였어. 그 우극한 여기야. 어차피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야. 그 똑같고 계속 어때? 계속 증가하지? 그 다음에 얘가 딱 됐어. 우극한 어디야? 여기죠? 어때? 여기서도 증가해. 그러니까 왼쪽 거 얘 증가해. 두 번째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 근데 지금 무슨 극한을 보고 있는 거야? 좌극한을 보고 있는 거지. 좌극한을 보고 있는 거야. 얘는 여기서부터 좌극한이니까 얘고 얘야. t 플러스 2 보는 거야. t 플러스 2. 그럼 여기가 딱 됐어. 좌극한일 때 얘야. 그것보다 커져. 어때? 커지죠. 얘 결국 어때? 얘도 증가야. 그러니까 왼쪽 것도 증가하고 오른쪽 것도 증가하니까 결국 gx는 증가하겠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느냐? fx가 쟤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리미트. x가 t의 우극한일 때 fx는 뭐다? t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1보다 작다겠죠?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오른쪽 넘어갈 거니까 1일 때는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작다 할 땐 뭐다? t다. t.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극한이니까 t 플러스 p로 넘어갈 거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미트다가 쓸게요. x가 t의 좌극한일 때 f의 x 플러스 2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뉠 건데 지금 얘가 1일 때잖아. 맞죠? 그러니까 t가 어디를 기준으로 나뉘는 거야? t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로 나뉘어요. t 플러스 2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는 위에다가 등호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좌극한이니까. 여기까지. 좌극한이니까. 그럼 뭐가 된다? 얘가 지금 t 플러스 2인 거니까 t 플러스 2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t 플러스 2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 gt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gt를 한 번 더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더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와 얘를 더한 거니까 2t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와 얘 더해주시면 다시 얘와 얘죠. 얘와 얘 더해주시면 2t 플러스 2 플러스 2p. 그 다음에 세 번째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와 p일 거고 얘와 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 더해주시면 2t 플러스 2 플러스 2p 이렇게 된다. 하나씩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나 더 하고 범위 맞춰서 그래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gm 플러스 1, gm 플러스 2야. 그러면 지금 x값이 점점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지네? 뭔 소리야? p가 음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p가 음수일 때를 가정해서 풀고 있는 거고 왜? 양수일 때는 증가함수라는 걸 우리 이미 보여줬으니까. 음수일 때를 가정해서 풀고 있는 거고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fx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 맞죠?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방금 봤던 걸 우리 계속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일단. 맞지? t 플러스 2가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계속 왔어. 얘는 마이너스 1 때까지 그냥 계속 커져. 어디까지? 1까지는 계속 커져. 이런 것처럼. 근데 얘는 쭉 오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뚝 떨어지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GT라는 걸 이렇게 구했잖아.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P가 양수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데 P가 음수면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뚝 떨어지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2t 플러스 2야. 2t 플러스 2 플러스 P야. 근데 P가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려간 거예요. 맞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갈 때 어떻게 돼? P만큼 내려간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GM 플러스 1, M 플러스 2인데 그러면 M은 어디 있는 거고? M은 2범인 거고 M 플러스 1은 2범인 거고 M 플러스 2는 2범인 거야. 왜? 이 안에선 증가야 얘들아. 이 범위 안에서는. 또 이 범위 안에서 증가야. 또 이 범위 안에선 증가야.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땐 P만큼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P만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M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M 플러스 1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M 플러스 2는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치? 그러면 M은 여기 들어가고 M 플러스 1 여기 들어가고 M 플러스 2가 여기 들어가는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2는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맞죠? 그럼 M은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M은 뭐야?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틀린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M은 마이너스 1일 거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아니라 M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결론. M은 마이너스 1로 고정.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이니까 0 집어넣으시면 2 플러스 P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P가 나올 거예요. M이 마이너스 1일 때 보는 거야. 집어넣어보시면 근데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디귿이 안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GT를 니은에서 찾았고요. 근데 우리는 이번엔 P가 음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해보니 M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M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해보니 P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답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약수량에 나온다 그러면 기억은 사라질 거고 니은 디귿을 가지고 문제를 그냥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다 지워져. 보기를 뭐 쭉 지워져.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고 얘인 정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최대값을 구하여라로 바뀔 거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얘가 성립하려면 P가 음수여야 된다는 걸 먼저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뭘 보여야 돼? 양수면 증가니까 안 된다가 처음인 거고 두 번째는 P가 음수일 때 얘를 만족하는 M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그때의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 첫 번째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얘가 싹 없어지고 기억까지 싹 없어지고 그냥 얘를 만족하는 M이 존재하도록 하는 P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로 바뀌면 일단 첫 번째 채점 기준이 뭐가 될 거야? 양수일 때 안 된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안 된다. 가 첫 번째 채점 기준. 그래서 P는 음수일 거다. 그다음 두 번째 P가 음수일 때 M값이 마이너스 1이다. 가 두 번째. 얘가 만족하려면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P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세 번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느낌인지 이해가? 기억, 니은, 디귿은 어차피 안 나와. 왜냐면 나와도 예전에 한 번 나온 적 있어. 완전 초창기 때. 나온 적인데 그냥 나와도 채점 기준이 기억 맞췄냐, 니은 맞췄냐, 디귿 맞췄냐. 그러니까 거의 단답형이야. 뭔 느낌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가천대에서는 잘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애초에 문제가 단답형인 학교들이 있어. 그런 학교는 나올 수 있지, 당연히. 뭔 느낌인지 되셨죠?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천대는 일단 거의 안 나와요. 일단은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